안녕하세요. 다남요양병원 진료원장 김태형입니다. 갑상선 수술 합병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갑상선 수술은 위치상 목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것이 이제 목의 불편감입니다. 왜냐면 이제 갑상선 수술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기도 앞에 붙어 있는 갑상선을 제거하게 되는 건데요. 그런 과정에서 기도라던가 주변 조직에 자극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증 반응이 생겨서 좀 붓는 느낌이 들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손목을 삐었다, 그러니까 손목을 인대가 늘어났다, 이런 경우에도 손목이 붓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72시간, 그러니까 약 만 3일 정도는 차갑게 유지해 주시는 것이 염증 반응을 줄이고 쇠염 작용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갑상선 수술을 하셨을 경우에도 염증 반응을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먹는 건데요. 차가운 것을 대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먹는 겁니다. 아이스크림을 먹어서 차갑게 해서 붓기 감소에 도움을 주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또 중요한 합병 중에 하나가 출혈입니다. 모든 수술이 수술 후에 출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상선 같은 경우에는 혈관이 많은 목에 위치하고 있고 혈압의 관계가 굉장히 큰데요. 대표적으로 기침이 있습니다. 기침을 세게 할 경우에 피가 몰려서 묶어놓았던 혈관이라던가 지혈이 다 되어 있는 혈관이 열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수술 후 지연성 출혈, 그러니까 수술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출혈이죠. 그런 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드문 확률이고 흔하지는 않지만 수술 출혈이 생겼을 경우에 재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목에 있기 때문입니다. 목에 있기 때문에 출혈이 많을 경우에는 이렇게 목에 다시 혹이 생기는 것처럼 부을 수가 있거든요. 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으면 뒤에 있는 기도를 압박할 수가 있습니다. 압박하면 숨쉬기가 곤란하겠죠. 그러면 굉장한 응급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수술을 하게 될 수가 있는데요.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의료진은 지혈제를 뿌린다던가 그리고 더 좋은 수술 도구를 쓴다던가 하는 방법을 쓰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낮은 확률로 출혈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 후 기침은 굉장히 피해야 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한 두세 달 있다가 기침 세게 하다가 출혈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기침은 굉장히 조심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만약 기침을 피할 수 없다 하면 목을 이렇게 살짝 누르면서 기침을 하시는 게 출혈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갑상선 수술 중에 아주 적은 비율이지만 갑상선 암이 이제 경부, 가측의 림프절로 전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술 범위가 갑상선과 중심부의 림프절이 아닌 바깥쪽으로 더 수술 범위가 커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수술 범위가 커지게 되는 경우에는 체액이나 유미, 그러니까 지방 성분이 수술 부위에 고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수술 종료할 때 새는 게 없는지 다 확인하고 나오지만 수술 후에 아까 기침해서 출혈이 되는 것처럼 추후에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이 많은 경우에는 배액수를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주사기로 이제 뽑아줘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부분은 시간 지나면서 멈추기 때문에 시간이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참고 삼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합병증 중에 하나가 저칼슘 혈증이라는 것입니다. 저칼슘 혈증이 생기는 이유는 나비 모양으로 생긴 갑상선이 있는데 양쪽에 위에 하나씩 그리고 아래 하나씩 총 4개의 부갑상선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부갑상선은 약 5mm 정도 되는 굉장히 따라할 만한 조직인데요. 이게 칼슘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림프절과 같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림프절 절제술을 하면서 손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숨어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모두 다 살릴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부갑상선에 들어가는 혈관이 갑상선에 들어가는 혈관이랑 비슷하게 위치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 갑상선을 잘 절제하더라도 부갑상선에 들어가는 혈관 손상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피검사나 증세를 통해서 칼슘과 비타민 D 보충을 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증상이 입 주변이랑 손 발끝이 저리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벼운 자극에도 근육이 수축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가볍게 볼만 두드려도 입술이 움찔움찔 거릴 수가 있습니다. 손발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활성형 비타민 D와 칼슘을 이제 고농도로 섭취를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환자들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수술 후 며칠간 때는 몇 주간만 드시면 대부분 부갑상선 기능이 좋아지면서 증세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방하는 데는 비타민 D 농도가 체내에 충분한 양이 이미 높아져 있는 경우가 중요합니다.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내가 비타민 D를 많이 섭취한다고 해서 바로 오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술 전 최소 1주, 적어도 한 달 전에는 비타민 D 주사를 맞는다던가 경구 섭취제를 통해서 충분히 비타민 D 농도를 높여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은 갑상선 수정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